지난 한 주간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뜨거운 뉴스만을 모아 A부터 Z까지 탈탈 털어주는 일요서울 기자수첩입니다. 진행을 맡은 일요서울 사회팀장 오두환입니다. 정치팀장 홍유철입니다. 경제팀장 이범희입니다. 예, 오늘은 세 번째 방송입니다. 저희가 매번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정치 분야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병도 전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으로 승진했습니다. 전대협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라고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한병도 전 정무비서관이 임명됐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친화력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원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전대협 출신이라는 점에서 좀 우려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임 실장뿐만 아니라 임 실장과 한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는 386, 486, 586 그래서 86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어떤 분이신가요? 67년생으로 고향은 전북 익산입니다. 학번은 86학번이고요. 임종석 비서실장과 같은 학번입니다. 그리고 원관대 총학생회장을 지낼 당시에 임종석 실장이 전대협 3기 의장이었고 한양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이 당시에 전대협 산하의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을 맡아서 임 실장과 함께 임수경 방북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전대협 운동권이 청와대를 장악했다고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임 실장이 한 정무수석 임명 배경에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의심을 할만하죠. 당초 전병헌 전 수석 후임으로 최재성, 강기정, 정장성, 노영식 전 의원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전 의원은 광주시장, 그리고 최재성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이런 말이 여의도에 퍼지면서 불가론이 확산됐습니다. 다음에 언론발로 나왔는데 청와대 내부발로 청와대 내부 승진할 거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러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진성주 정무기획비서관 그리고 한병도 현 수석이 과 함께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이렇게 유력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병도 전 비서관이 수석이 됐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박수현 대변인은 안희정 사람입니다. 몇 안 되는 청와대. 그래서 이분도 역시 충남도지사의 출마설이 나오는 분인데, 근데 본인은 정무수석이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죠. 되지 않았고, 결국은 한병도, 진성준, 백원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각각 전북대 총학생회 부회장, 원광대 총학생회장, 그리고 전대협 연대사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임종석 실장이 3기의 의장으로 활동할 때 같이 활동했던 전대협 운동권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약간 짜고 치는 구섭이라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안희정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보다 2년이 선배고, 거기다가 이제 비운동권 출신입니다. 임 실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와 같이 선발을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 더 편했겠죠. 안희정계 2년 선배보다는. 이런 관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안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한테 쓴소리를 했는데 이런 배경이 그럼 있는 건가요? 그날이 공교롭게도 28일이었는데요. 그날이 한병도 수석이 되고 박수현 수석이 안 되는, 박수현 대변인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성북대 특강에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받아줘야 된다, 이러면서 쓴소리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수현 대변인이 안 되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한 했을 거라고는 좀 무리한 추측 같고요. 현재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전대협 운동권 사람들이 향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옆에서 모시다 보니 좀 그거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발언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너무 좀 빠르다. 지금 집권 6개월뿐이 안 됐는데 도와줘야 되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지지자들에 대한 그걸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르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전대협 출신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 거네요?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제가 언급을 했던 한병도, 진성준, 백원우 사람 이미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임 실장의 한양대 1년 선배인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전대협 문화국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행열 자치분권 비서관실의 행정관은 전대협 3기 중앙위원을 역임했고, 오종식 정무기획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은 고려대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 7명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7명은 실제로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모두에도 말했지만 7명은 임 실장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요. 전대협이라는 그 멸칭을 보면은 풀어보면 80년대 학번으로 60년생으로 그리고 지금 그 학생운동을 했던 그 지금 현재는 50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기부터 6기까지의 멤버들과 시기적으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활동한 운동권 인사들을 통틀어서 전대협 출신 멤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멤버로 추가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있는데요.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80년대 후반에 했고, 그리고 청와대 내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윤배 제1부속실장은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유성화 제2부속실장 또한 그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1988년에 지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닙니다. 그 권혁기 춘추관장은 윤건영 실장과 마찬가지로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은 전부대 총역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또 있습니다. 문대린 제도기서비서관은 제도 개선비서관은 제주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했고요. 뭐 이런 정도면은 그 보수당에서 전대협 운동권이 자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보낼만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인데 결국 이 전대협이나 운동권 인사들이 대거 중용된 이유가 따로 뭐가 있죠? 사실 이 전대협 출신들이 DJ 때 97년도에 처음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 16대 총선에 대거 정계 진출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97년부터 2010년까지 20년을 그 정치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부산대, 친노 부산대 참여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청와대 운영을 갖고 있고, 그리고 20년을 지내면서 전대협 운동권 인사들은 그 의정 경험과 그리고 아까 왔었던 청와대 그 권력을 한번 권력을 운영했던 부분과 그리고 낙선에서 또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이제 무르익인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상당히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보면 87년 대한민국 사회를 어쨌든 민주화시키는 데 일조한 건 사실이지만 전대협이 30년이 지난 지금의 그때만큼이나 그 아주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만큼이나 롯데가 좀 시끄럽다는데 어떻게 예,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고 뭐 대놓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네, 뭐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 그 시민단체, 뭐 정치권까지 다 롯데를 보고 있으니까요. 뭐 현 정부에서 제일 시끄러운 데가 롯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롯데가 시끄럽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 정치권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 스포츠협회 로비 의혹으로 정치권이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기업 내 지금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빈, 신동주 두 회장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에 관련된 보복 혐의로 인해서 그 롯데가 지금 피해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모든 인원이 롯데를 본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롯데의 정체성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국내 기업이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건데요. 예전부터 이 롯데는 일본 기업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가장 뭐 단순한 이유로는 뭐 오너가 일본인 사람이었고요. 뭐 한 3년 전에는 신동빈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한국말을 좀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가장 최근에는 또 지난 3일에 그 일본 그 롯데의 주주 변경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촉발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3일자로 그 일본 롯데의 그 지주 회사격인 광윤사의 그 대표 주주가 변경이 됐는데 신동주 일본 롯데 회장의 부인인 조은주 씨가 앉게 됐습니다. 뭐 재벌가에서 며느리가 앉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 광윤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윤사 같은 경우는 한일 롯데 그룹의 제일 우두머리격인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통이 한일 롯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두뇌는 광윤사인 거죠. 그리고 광윤사가 일본 롯데를 지배하고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 호텔을 지배하고 한국 롯데 호텔을 통해서 한국 롯데 계열사들이 다 그 지배가 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복잡하네요. 예, 이 광윤사의 지배주조가 변경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SDJ 코퍼레이션이라고 신동주 회장의 언론 대응을 하는 그 홍보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표한 거를 보면 과거 월간 조선 인터뷰에서 신격호 회장에게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까? 일본 기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반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신동빈 회장이 이제 일본과 연결고리를 좀 끌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지난 10월 달이죠. 그 롯데가 지주사를 출범을 하면서 일본 롯데와의 거리두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그 지배 구조도 많이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게 다른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검찰이 지난 10월 달에 신동빈 회장에게 구형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는 오는 22일 날 나오는데요. 일본은 오너가 실형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묻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물러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려해서 지금 신동빈 회장이 빨리 일본과의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더 많습니다. 신격호 회장 근황은 어떤가요? 한 7년 전쯤에 영등포 롯데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진짜 멋있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핸섬하시고 진짜 반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호통을 치셨던 그런 기억이 한번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검찰 조사에 나와서 하시는 거를 보면 약간 오락가락 한다는 표현이 될 정도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변호인단이 왜 나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도 내가 왜 나오냐라고 소리를 치시고요. 검찰도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신이 조금은 그럼 치매 증상? 네, 뭐 치매라고 대놓고 롯데에서는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누가 봐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네. 공교롭게도 삼성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대부분 오너들이 지금 다 네. 병환 중이에요. 네. 참. 뭐 고령이신데다가 뭐 두 분 다 한국 경제나 기업에 있어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들이신 거는 사실인데 좀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오 팀장님, 이번에 그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달 2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정원이 이제 이걸 국회에 보고했어요. 그러면서 좀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뭐 황교안 전 국무총리나 뭐 홍준표 대표, 뭐 정우택 원내대표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공수사가 나라를 지키는 수사인데 대공수사를 포기하면 간첩은 누가 잡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홍준표 대표는 대북 무장을 해제하는 법안이라까지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건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까지 말을 했고요. 요즘 다양한 형태의 간첩들이 많은데 이런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요약을 하게 되면 한 4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국정원 명칭 변경, 두 번째는 직무 범위 명확화와 구체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그리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입니다.
이 대공수사권이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참 이 필요악인 것 같은데 뭐 어떤 점이 논란이 또 되는 거죠? 상당히 지금 예민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대공이라는 말은 공산주의를 상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속된 말로 뭐 빨갱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지금 물론 간첩이라는 말로 쓰긴 하지만 공산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북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 간첩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대공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국정원에서 다른 곳을 이관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안보가 지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보 문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이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공수사가 좀 인권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직권남용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뭐 예를 들면 또 심한 경우에는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대공수사 덕분에 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1심의 간첩 사건, 왕재단 사건, 황장엽 암살기도 사건, 이석기 내란 사건 등 이런 거를 다 밝힐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조작을 했었죠.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도 나왔었고요. 뭐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대공수사권을 결국은 타 기관으로 이관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경찰이 맡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을 만들어서 이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가정보는 국가안보 침해 관련 정보 수집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남북관계도 경색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특히 보수 진영 쪽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을 텐데 이게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뭐 이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이었죠. 그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개정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뭐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이걸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여야 동수로 국정원 계획 소위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논의를 할 텐데 사실 여야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국정원법 개정 논의를 책임질 정보위원장, 그다음에 정보위 법안 소위원장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이게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뭐 타협안이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아마 앞으로도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국정원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대공수사권을 그 외부에서 정한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예. 전체적으로. 참 세월이 많이 변했군요.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오늘도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뉴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서울 기자수첩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